뜨기 시작하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우리 꼰대가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나TV의 리나쌤입니다. 안녕! 25살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5살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벌써부터 마음이 쌤이 좀 마음이 안아주고 싶어요. 있으면 안아주고 싶어요. 25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딱 중반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25살이 넘어가면 더 불안할 텐데 올해는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이런 불안감, 걱정에 좀 많이 무거워 보이는 게 많이 느껴져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런 친구들을 왜 꿈은 승무원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준비했습니다. 물론 승무원 준비생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쌤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구독. 첫 번째, 브랜딩. 두 번째, 루틴. 세 번째, 데카르트. 뭔가 3개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뭐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브랜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고유한 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색깔을 브랜딩화 시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쌤이 기업 강의를 갈 때도 그랬고요. 대한항공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두 다 한 색깔을 띠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띠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빨간색을 띠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고 또 하얀색을 띠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어우러져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한 색깔만 갖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유의 색깔을 잘 브랜딩해서 그 색깔로 지원하시는 게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회사에 치우쳐서 그 회사에 맞춰서 물론 가야 되지만 내 색깔을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학원에 상담이 왔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진지하게 막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막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뭐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한 회사에 그날에도 신입사원 면접을 보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분이 쌤 말씀을 듣고 맞다고 공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기업에서는 하나의 색깔만 갖고 있는 지원자만 있지 않다. 다른 색깔의 지원자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유한 색깔을 조금 잘 갖고서 지원하시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 기업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라는 뭔가의 이야기로 그거에 맞춰가려고 하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준비하니까 안 어울리는 거야. 괴리감이 느껴져.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탈바꿈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색깔을 찾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브랜딩해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을 성공 경험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 분석한 것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쭉 정리를 해놓으면 특정된 자질들이 비춰지거나 뭔가 비슷한 색깔들이 보일 거예요. 적극적이고 친화력 있고 긍정적인 밝은 느낌의 친구들이 면접관 앞에서 그 자질들, 그 색깔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한다고 좀 차분한 느낌을 연출해야 된다고 해서 그 자질들을 숨기고 차분한 느낌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고유한 색깔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색깔을 잘 다듬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친구들을 조금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면 정말 많이 겸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경험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요, 요즘은 자신을 홍보하고 자신을 알려야만 하는 때가 왔어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스마트폰 덕분에라도 외국인을 만나서 외국어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다 어느 정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질들이 사실은 그 연령대에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내 옆지원자랑 자질이 사실 비슷해요. 누가 더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브랜드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고유한 책을 샀고 잘 다듬고 그것을 면접관에게 자신감 있게 보여줘야 하는 브랜딩이라는 키워드를 한 해 동안 꼭 기억하시고 조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 익숙하게 많이 들으셨죠? 25살 친구들 중에 면접이 코앞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 호텔 채용이 많이 뜨고 있어서 지원하고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채용이 딱 뜨기 시작하면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채용이 떴을 때 바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 속의 면접에 대한 연습이 루틴으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침의 시작을 면접 준비로 시작하듯 하루의 중간을 면접 준비로 전환하듯 하루의 마지막을 면접 준비로 마무리하듯 생활 속의 루틴으로 쾅! 박아놓고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를 하셔야지 채용이 떴을 때 바로 도전할 수 있겠죠. 면접 준비라는 게 24살 친구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외부에서 비춰지는 자질, 내부에서 보여줘야 하는 자질들을 두 가지를 꼭 다 가꾸셔야 해요. 외부에서 비춰지는 자질, 에너지, 열정, 눈빛, 표정, 자세 이것도 연습하고 가꾸지 않으면 바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특히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특히 서비스 업종을 꿈꾸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 고객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목소리가 한 70%는 차지를 해요. 그만큼 면접관에게도 70% 이상의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아기 말투를 갖고 계시거나 혀가 짧은 소리를 내거나 혹은 잘 들리지가 않거나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거나 본인이 갖고 있는 목소리 톤보다 너무 하이톤을 연출하거나 너무 중저음이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가꾸지 않으면 사실 도전할 때 목소리를 연습해야 되는 데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지나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 답변 잘했는데 왜 떨어졌지? 고민했을 때 사실 그 속에 목소리가 숨겨있을 수도 있거든요. 생활 속에 루틴으로 면접 실전 연습을 좀 박아놓고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카르트.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들 들어본 그 일은 맞습니다. 근대 철학의 문을 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cogito ergo sum.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가끔은 우리 꼰대가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거 말고요.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것, 가끔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갖고 있으면 좋을 때인 것 같아요.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진지함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너무 가볍게 느껴질 거고요.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생각한 사람에게는 진지하게 느껴지거든요. 면접관한테 우리가 100문장, 200문장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럴 시간을 저희에게 주지 않아요. 때문에 짧은 답변으로도 면접관에게 내가 이 부분에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해 줄 수 있을 만큼 이런 진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25살, 아직은 밝고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고 파이팅 넘치지만 때로는 우리 가끔 진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책을 볼 때 그냥 읽었다면 책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진부하지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사일기 쓰는 거 있죠? 하루 속 감사함을 찾는 것도 굉장히 하루를 진지하게 보낸 사람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그 뉴스 기사를 그냥 그랬대 소문으로만 듣지 말고 그 뉴스 기사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 나의 의견도 내보고 나의 의견도 정리해보고 나의 철학도 좀 정리해보는 그런 깊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다양한 예상 질문들 중에 나의 가치관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면접관이 들었을 때 이 친구 생각 깊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신뢰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은요 대화예요.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면접관은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열정적이고 신뢰있고 또 집요하고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때문에 그냥 단순히 좋은 글을 적고 이야기하러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나의 경험 속에서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 삶을 좀 되돌아보고 인생 교과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위대함은 사상체계의 위대함이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하는 데 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과거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에 배울 점과 조금 보완할 점, 가치관들을 찾아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노력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26살을 살아가고 27살을 살아가고 30대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가치 있는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살 친구들에게는 꽤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사실 가슴이 되게 카메라를 두고 있지만 되게 울컥울컥해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갑자기 나 왜 이러지?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25살 친구들이 벌써 26살, 7살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놓친 기회들이 너무 아쉬워요. 근데 분명히 그 25살, 26살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쌤이 지금 말씀드리는 브랜딩, 루틴, 데카르트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여러분 25살 놓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쌤은 생각합니다. 지금 25살을 맞이하는 친구분들도 쌤이 지금 말씀드렸던 브랜딩, 루틴, 데카르트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 적용하셔서 2021년 한 해 25살 정말 잘 보냈다 라고 올 한 해 재밌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지한 모습이었지만 쌤 진심이 담겨있고요. 늘 화이팅하고 멀리서나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리나쌤이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